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능 특강 테스트 1회 3번부터 7번 그리고 12번 이렇게 6개의 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지문이고요. 밑줄하고 형광펜 똑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형광펜은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은 별표 해 주시고요. 3번은 원래 문제인 요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답은 쉬운데요. 지문을 좀 분석해보면 내신에 연계되기도 좋고 우리 또 지문 분석으로도 괜찮은 지문이거든요. There has been 있었습니다. effort, 노력이 있었어요. By some economists, 몇몇 경제학자들에 의한 노력. 투부정사 나오죠? 네, 투부정사가 effort, 노력을 꾸미는 거예요. 뒤에 약간 후치됐는데요. commodify ecosystem service. commodify는 상품화시키다 이런 말이고요. 생태계 서비스, 이것을 상품화시키려는 노력, 투부정사 꾸미죠? 있었습니다. which, 그 서비스는 refer to, 무엇을 가리키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용어 설명이죠. benefit and resource. 어떤 혜택, 장점이라든가 자원, 그 다음 관계대명사죠. 그 자원은 인간들이 얻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연, 생태계로부터 얻는 바로 그 혜택이나 자원을 이코시스템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품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생태계 서비스는 라이벌하대. 우리가 아는 라이벌인데 이거를 서비스들이 서로 경쟁하느냐 이렇게 읽으면 약간 문맥이 이상해지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경쟁을 유발하는 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such as 예를 들어서 the waste absorption capacity, 쓰레기 흡수장, 흡수 능력, greenhouse gases, 바로 온실가스를 흡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So, 그래서 rationing is necessary. rationing 밑에 있는 것처럼 배급은 필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라는 게 생태계 서비스 위에 말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원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그 자원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라이벌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온실가스 흡수 같은 거 해주면은 당연히 생태계에 좋잖아요. 근데 라이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rationing, 배급이라는 거는 공정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making rationing possible. making 동명사 주어고요. 동명사 구를 이만큼 쓴 거고요. 동명사 안에서 make가 동사일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는 뭘 써야 돼요? 형용사 써야 되죠? 그 possible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꾸 건드려지네요. 필기를 할 수가 없네. 형용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형용사입니다. 자, 그 동명사 주어죠. 배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게지만 형용사죠. 요구합니다. exclude가 배제하자고요. excludable 말 그대로 배제 가능한 property right. property는 재산이고 right권이니까 재산권이겠죠. 배제시킬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걸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뭘 통해서 auctionable, 옥션이 경매죠. 그래서 auctionable 경매 가능한 경매에 붙일 수 있는 emission permit, 배출 허가와 같은 자 이렇게 excludable, 배제할 수 있는 재산권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재산권을 배제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거는 문맥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함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매가 가능한,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경매에서 배출권을 사는 거예요. 경매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에 사겠다, 옆에 사람이 110만 원 하겠다, 그다음 뭐 누구는 150만 원 하겠다, 올라가다 보면 뭐 200만 원 낙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출을 하기 위해서 점점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그 사람이 그 허가를 받는다면은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 그 200만 원 낸 사람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배출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배제가 그런 말이고요. 만약에 이 배출이라는 게 unlimited, 수동태로 제한되어지면 어디에 흡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equitably, 동등하게 distributed, 수동태 썼죠. 분배가 된다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게 바로 레이셔닝이죠. 그러면은 상품화라는 것은 both A and B, sustainable, 지속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just, 지금 just는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공정한이죠. just 놓치는 친구들 많은데 공정한입니다. just에서 파생된 단어가 justice, 정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자, 많은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이 한 번에 와닿지 않으면 아까 그 자원에서, 자연에서 얻는 자원 생각하세요. 그것은 inherently, 본질적으로 not, 뭐가 아니라 배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또 not liable, liable한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말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죠. excludable, liable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요. 그러므로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 be commodified, 수동태 썼네요. 상품화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더라, 이런 말이네요. 바로 이 however 들어간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 topic sentence고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우리가 얻는 서비스는, 그것을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배제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품화도 안 된다. 상품화의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였잖아요. 자, 그것들은, 여기서 day는 서비스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생태계 서비스들은 또한 뭐 해야 돼요? be ignored, 수동태 쓰고요. 무시되어서는 안 된대. 그 앞에서는 상품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생태계 서비스를 아예 무시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아예 금지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생태계 자원 없이 어떻게 인류가 생존하겠고, 또 생태계에 많이 의존하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는 serve, 누구를 도와주느냐? 모든 멤버들, 인간 커뮤니티의 모든 멤버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은 recognize that, 대조를 인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서비스들, 즉 공공 서비스는 ill-suited, 그냥 suit만 쓰면 적합한이고 ill-suited는 부적합한, 적합하지 않은 거죠. commodification, 상품화에 적합하지 않고요. market allocation, allocation은 할당, 배당이죠. 시장 배당, 시장 할당, 이런 거에도 적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 우리도 뭐 이용하겠죠. 여기서 퍼블릭 서비스는 당연히 위에 말하는 이코시스템 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공공 서비스는 당연히 모든 인간을, 그 멤버들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 이런 서비스는 상품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관공서에서 뭐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 걸 돈 주고 뭐 경쟁체제 이런 거 도입할 수 없잖아요. 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거고요. 생태계 서비스는 should not be defined, 정의되어지면 안 된다, 수동태 쓰고요. as, 뭐뭐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자연의 혜택 인간에게 일으키는 거죠. 라고 정의되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이 나왔네요? 나대의 법이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야 된다. 오히려 as fund service, 펀드 기금, 자금 기금 서비스란 말입니다. 그 서비스는 관계대명사. 이롭게 하는, 누구를? 모든 멤버들. 바이오틱 커뮤니티 밑에 있죠. 생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 Not simply humans,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그 인간만을, 여기서 말하는 인간만을 이롭게 하는 거로 보면 안 되고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in general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거죠. even worse fit 적합한이고요. 그 앞에 even은 bad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ill의 비교급이기도 하잖아요. 이때 worse는 뒤에 fit을 꾸미죠. 그러면 부사인 ill의 비교급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더.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even still further 이렇게 붙은 거죠. 훨씬 덜 적합하다 이거예요. 어디에? 상품화. 뭐보다?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보다도. 그래서 위에서 아까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태계 시스템은 그거보다도 더, 이런 퍼블릭 서비스보다 더 상품화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위에서 주제문이라고 말했던 본질적으로 배제하거나 라이벌 형성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됐죠?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좀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죠? 자, 선택지 보시면 1번 공공 서비스와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죠. 이거는 반대로 말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분석해보면은 가장 많이 오답으로 고르는 게 대부분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3번 생태계 서비스는 구성원 모두의 것이므로 상품화할 수 없다. 일단 괜찮은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생태계 서비스를 공평하게 활용하기 위해 배급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아까 레셔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정답은 3번이 가장 적합하네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문 자체를 여러분이 밑에 선택지 안 보고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내신에서 나올 때도 조금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4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4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에 대해서? 우리의 feeling, 감정에 대해서 as 뭐뭐로 써야 되겠죠? being part of us,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but 그러나 not all, 전부가 아니라. 어떤 전부예요? that we are. 해석이 안 되죠? 우리가 이다, 인 모든 것. 일단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우리의 존재 전체라고 해석하면 돼요. 왜냐면 비동사가 존재하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우리 존재 전부. 우리 존재 전부라는 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네. 비동사를 썼는데요. 물론 앞에 being하고 같은 그 병렬로 맞췄다고 봐도 되고, 의미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느껴질 수 있다. 더욱더 manageable, 감당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구조고요. 보호가 되겠죠.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빈칸 나올 만한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 존재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감정이 우리에게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을 거란 얘기고요. 자, 이러한 생각은 is captured 송태 어디에 잘 포착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러한 metaphor, 비유에 잘 포착되어 있는데, 당신은 파란 하늘이고요. 당신의 감정은 weather. 여기서 weather는 날씨라고 읽으면 좀 이상하고요. 왜냐면 밑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단어는 악천후라는 뜻도 있어요. 악천후. 이게 더 적합하죠? 왜냐면 블루스카이도 날씨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상하죠. 만약에 당신이 푸른 하늘이고요. 당신의 감정이 weather, 그 악천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just as worst hurricane or tornado can't damage, 그 다음에 쭉 가서 and it eventually ends,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your feelings can't damage you. 왜 읽었을까요? 네, 이때 just as에서 as가 접속사고요. 밑에 your feelings 주어 can't damage 동사, 여기가 주절입니다. 여기가 주절이고요. then부터 end까지는 부사절이죠.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 수식어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최악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는
푸른 하늘을 손상을 입힐 수가 없는 것 이때에지는 뭐뭐처럼 just가 붙어도 뭐 마치 뭐뭐처럼 다를 거 없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end 끝난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불고 있지만 머지않아 끝난다는 걸.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데미지, 피해를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they will pass, 지나가겠죠. 이제 좀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태풍이라는 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달, 아니야 뭐 일주일이나 3일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위리는 have to wait, have to니까 뭐뭐 해야 돼? wait out the storm. wait out은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런 말이에요. 아웃이 붙었기 때문에 나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Does that mean? 이때 대시 주어죠. 그것은 의미할까요? mean 다음에는 접속사 대 생략됐죠? 대절인데 It's fun, 이승 가주어, 재밌다는 거. To live through a tornado, rainstorm, 이런 태풍이나 비바람 같은 폭풍을 live through, 지나가도록 그냥 기다리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다는 얘기냐. Of course not. 물론 우리가 태풍을 뭐 방글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It's easier, 가주어 진주어죠. 더 쉬울까? To live, 사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뭐 할 때? 화창하거나 아니면은 화씨 80도일 때. 화씨 80도면은 우리 섭씨로 하면은 26도 정도 됩니다. compare the two,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할 때 ed가 들어가죠. 뭐뭐와 비교했을 때. when it's raining or stormy, 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몰아치는 그럴 때와 비교해서. 그 앞에 when하고 뒤에 when하고 비교해서 쓴 거고요. 그러면 그게 더 쉬울까? of course. 당연하죠. 태풍 불 때보다 당연히 해가 뜰 때가 좋은데, 그러나 너무나 뻔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나를 예상할 수 있겠죠. If I let the weather determine, 만약에 내가 허락을 하면 무엇이 그 악천후가 결정하도록 what I can get done,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악천후가 결정하도록 허락한다면, 너무나 쉬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아시겠죠? 뒤에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시면은 I can get down이라고 되어 있나요? get down이 뭐야? 예, get down은 옆에다 따로 적어드리면 get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오형식 구조에서 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는 앞에 있는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것이죠. 목적어가 뭐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역동사하고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지금은 I can g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don't. 원래는 get의 목적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목적어가 what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나가죠. 여기가 be인 거예요. 어쨌든 수동의 pp를 썼다는 것만 주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근데 사실은 여기는 get to do라고 써도 되긴 돼요.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필기할 때마다 선이 말썽이네요. 위에다 쓸게요. get 플러스 to do 이렇게 써도 이거는 능동이죠. 투부정사 뭐뭐하게 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영원히 at the mercy, 많이 나온 수거죠. at the mercy of 하면 뭐예요? 원래는 mercy가 자비란 말이에요. 그 누구누구의 자비 위에 내가 놓여 있는 거잖아요. 뭐뭐에 좌우되어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에 위에 쓸게요. 좌우되어. 나의 운명이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something, 어떤 거. I can't control, 관계대명사 수식이죠.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그 폭풍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악천후한테 결정을 맡기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면 to make space,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문법이겠죠. space, 여기서 space는 뭐 여지, 여유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fo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위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다시 동격으로 to be the blue sky,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되라 이거예요. so, 여기서 그래서가 아니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가 적합하죠. 왜 앞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냐면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도록 engage in unhealthy habit,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에 engage 뭐 참여하다 하면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다죠. 그런 습관을 하게 되지 않도록. 근데 그 습관은 투부정사 뭐 하려고요? cope with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에 대처하려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습관을 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can continue to do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도록 things.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죠. matter to us. matter가 동사로 쓰이며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죠. matter라는 동사도 중요하다로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걸 계속할 수 있도록 감정에 대한 여지를 만들어줘라. 여기도 빈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감정에 대한 여지를 만들려는 게 바로 이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감정 자체를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정은 우리 중에 일부다. 일부니까 끝까지 감정 좀 상했다고 해서 나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지를 주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정답은 뭐 볼 것도 없이 2번이죠. 아니, 보긴 보겠지만 여러분이 골라도 어렵지 않았던 지문인 답은 쉬운 것 같고요. 네, 비유를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한 비유를 이용해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자, 분석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지문 볼게요. In the lecture on memory, 오늘 뭐뭐에 대한 기억에 대한 강의를 할 때 I ask my student to remember. ask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기본이죠. 나는 요구합니다. 나의 학생들이 remember, 기억하도록. 어떤 단어의 목록을 기억해라 라고 요구하고요. 자, 그 목록은 뭐를 포함하느냐? 단어들인데요. like, 뭐뭐와 같은, dream, bad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또다시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들에게 write down, 한번 적어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단어들을, 무슨 단어예요? 그들이 기억하는 단어들이 뭔지 한번 써봐라 그래요. invariably, vary가 바뀌다고요. in이니까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죠. 변함없이 늘 항상. 그들은 remember, 기억 혹은 miss, 잘못 기억합니다. 들었던 거예요. 단어인 sleep을. even though, 비록 뭐하더라도 비록 나는 절대로 말한 적이 없는데요. sleep이란 말을. 자,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느냐 동명사가 나오느냐 고전 문제잖아요. 여기 투부정사 쓰면 안 되죠. 동명사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기억나요 여러분? 과거죠. 이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leep이라는 그 생각이 is activated 수동태 썼고요. activate는 활성화시키다. 여기서는 활성화되다 이런 뜻이네요. 그냥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글씨가 엉망이네요. 뇌 속에서 잠이라는 단어가 활성화됐는데 because 왜냐면 다른 단어들 in the same semantic network semantic 밑에 있죠. 의미 똑같은 의미 네트워크 속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그 다음에 comma word인데 여기 word는 앞에 있는 other words, a words하고 동격입니다. 즉 어떤 단어들이냐면 관계대명사죠. have been associated 수동태에 써서 뭐뭐와 연관되어지는 혹은 associated는 또 연상이라 뜻해요. 연상되는 것도 많이 있죠. 잠과 연상되는 뭘 통해서? 계속적인 repetition 반복을 통해서. 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의미 네트워크에서의 다른 단어들이고요. 이 단어들이 주어와 동사 잘 확인하시고요. 이것들이 역시 been activated 수동태에 써서 또한 활성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dream, bad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sleep. 그럴 수 있죠. 자, 그 잠이라는 단어는 is retrieved. retrieve는 다시 끄집어내는 거 밑에 적혀있죠. 회상하다 수동태로 회상되어진다. 선생님 회상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끄집어내어진다. as if 마치 뭐처럼 마치 그 sleep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heard 들린 것처럼. as if 다음에 it was가 아니네요. 또 it is도 아니네요. 왜죠? 이것이 바로 as if 가정법이잖아요. 좁으니까 따로 옆에다 옮겨서 적으려고 했더니 공간이 없네요. 밑에다 적겠습니다. as if 같은 말로 또 as though도 있죠.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고요. 이것 뒤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과거 완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거를 쓰는 경우는 가정법 현재가 적용이 됩니다. 가정법 과거죠. 죄송합니다.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잖아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그런 거면 헤드피필 쓰면은 뭐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가정이죠.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 뭐뭐 있었더라면, 뭐뭐 있었던 것처럼 이거잖아요.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는 무조건 were, was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is를 쓰면 틀린다.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면 마치 그 잠이란 단어가 실제로 들린 것처럼 실제로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강사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법 과거가 적용이 돼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동 때 그 단어가 들려졌다라고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bed, 침대란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중요하죠. 내신에서만 중요하다고 봐도 되는데 어떤 의미도 알아야 돼요. 잠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거 처음 듣는 게 알 텐데요.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밑에다 정리할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cannot help ing가 있죠. 이게 뭐라고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여기서 help는 도와주다가 아니라 피하다예요. avoid 쓰기도 하거든요. 뭐뭐 하기를 피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해야겠죠. 또는 위에 있는 것처럼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help를 안 쓰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 help 대신에 choose 쓰기도 해요.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똑같습니다. 또는 뭐가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것도 같은 말인데 여기도 choice 말고요. no option, no alternative 등등 바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 개를 보시면 마지막에 동사의 모양이 다르죠. cannot help 다음에는 ing, cannot but 다음에는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다음에는 투부정사. 왜 다 다르냐? 다르니까 외우기 어렵죠. 아까 말한 것처럼 help가 피하다라는 동사들은 avoid, evade, avert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일반 성격 나타내서 그런 거예요. cannot but 동사 원형은 앞에 cannot이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등의 접속사, 동사 원형 구조. 마지막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는 왜 투부정사냐면은 선택이 없어. 이때 but은 제외하고 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투부정사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선택이 없어. 선택을 꾸미는 게 원래 투부정사죠. 원래 여기도 choice 투부정사. 이해되시죠? 자,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꼭 외우시고요. 또 사람들이 들을 때 유전자라든가 지능 이런 말을 들을 때 뭔가 소재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들은 cannot help but hear race. 여기 race 인종이죠. 인종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대. 비유가 끝났다는 게 딱 느낌이 오죠. 잡 얘기는 본론이 아닌 거지. 어떤 독자인데요. new to this topic 이러한 주제의 새로운 독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제가 낯선 이거죠. 독자라면 그러므로 be surprised to learn 대절을 learn 알게 되고 놀랄 것이다. 놀라다 할 때 BPB 쓰고 learn은 꼭 배우다 말고 알게 되다. 뭐냐면 there is zero evidence 증거가 없다 이거죠. 제로를 이용해서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동격이 되시죠? 어떠한 증거냐? 유전적인 특징이 제네틱스의 유전적인 여기서 유전학이 아니라 유전적 특징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racial difference, racial 인종 차이를 어디에서? in outcomes like education, education 교육이죠. 교육과 같은 어떤 결과들에 있어서의 인종 간의 차이를 유전적인 특징은 설명한다라는 증거는 없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놀란다고 하는데 바로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약간 이제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데
유전자.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랄까요? 지능 유전자는 높은 편이라고 하죠. 뭐 이스라엘 민족도 높다고 뭐 이런 말도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 떠올리면은 아 왠지 어떤 인종은 유전자를 잘 받은 것 같아. 뭔가 연계가 되잖아요. 어소시에이트 되잖아요. 하지만 증거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경시대 같은 거 나가서 예전엔 잘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보시면 currently 지금 스토리들 뭐에 대한 스토리예요? genetically rooted racial differences. genetically 유전적으로 rooted PP죠. 뿌리 내린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런 말이겠죠. 인종차별, 인종 간의 차이. 어디에서? 복잡한 인간의 트레이트, 특성. 자, 그 다음에 아주 긴데 계속해서 꾸미는 말. relevant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트레이트를 꾸미고 있죠. 밑줄을 친 이유는 여기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relevant는 뭐뭐에 적합한 이거잖아요. 뭐뭐과 관련된 이죠. 무엇에 관련된 특징입니까? social inequality, 사회적 불평등. modern industrialized economies. 현대 industrialized ED 들어가서 이미 산업화된 경제체, 선진국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내에서 불평등, 이 불평등에 관련된 특징들, 아까 말한 지능 같은 거, 거기에서의 인종 간의 차이, 이미 뿌리 깊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들은 그 다음에 동사가 일단 여기로 가서 are just that.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제로 에비던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증거가 없는 그런 것이다. 자, 중간에 하이픈 설명 보면은 trait, 특징인데 위에 있는 특징을 설명해 줘서 like 뭐와 같은 특징이야? persistent, 끈기라든가 conscience 밑에 있죠? 성실성이라든가 창의성 또는 추상적인 reasoning, 추론 이런 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끈기하면은 예전에 알아줬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로 에비던스라고 하고요. 그것들은 단지 이야기다. 그냥 이야기다. 그 뭐 허구란 얘기잖아요. 선택지 볼까요? 2번 보시면은 똑같은 의미 네트워크 안에서의 단어들은 아까 본문에 나온 설명이죠. 더 쉽게 활성화된다. 물론 이 말이 이 본문에서 언급은 됐지만 밑줄에서 나와 있는 그 위에서 말한 뭐 유전적인 차이는 스토리일 뿐이다. 소재가 관계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사람들의 인종에 대한 프레저디스 선입견, 인간 특징에 대한 선입견은 유전적인 베이스에서 근거가 없다. 뭐 그럴싸하죠? 또 5번도 보시면은 단어들인데 뭐랑 연관되는 인종과 연관되는 단어들은 트리거 일으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사람 사이에서. 감정 반응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앞에까지는 뭐 소재가 맞겠지만 가장 좋은 건 4번에 설명이 잘 돼 있죠. 자, 그러면 5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이 아니고 6번이죠. 5번 끝나고 6번으로. 6번 지문 여러분 별표 주시고요. 내신 연계도 가능하고 우리 논리독해 응론도 괜찮고요. simplifying problem, 어떤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자, 그것은 what, 뭐뭐 하는 것입니다. opens it up to mathematical analysis. 그것을 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때 it은 problem을 가리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디에게 여는 거냐면은 수학적인 분석 쪽으로 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기 때문에 이나비터블리 불가피하게 어떤 biological details, 생물학적인 세부사항, 세부적인 것들은 get lost. 이게 사라지다, get pp도 수동태거든요. 언제 사라지느냐? 어디서 사라지냐면 translation from the real world to the equation. from A to B죠. translation은 우리가 번역이라고 보통 외우는데 전환이라고도 많이 쓰여요. 변화. 뭐로부터? 진짜 세상으로부터. 뭘로? equation은 방정식이죠. 의 변화 속에서 디테일이 사라지니까. 말이 좀 어렵네, 그죠? 일단 주제문, topic sentence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그 문제를 수학적 분석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수학적 분석,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냐 이거를 이해한다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기 밑에 방정식 나왔죠? 방정식이 수학의 대표적인 분석 방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학적 이 mathematical analysis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지나친 도식화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 simplify라고 나왔잖아요. 됐죠?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 독해 볼 때도 is가 나오면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 같구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뭔지 몰라도 얘랑 같겠거니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물론 이게 수학 선생님들은 반대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디테일들 밑에서 이제 과학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실생활에서 실제 세계에서 즉 동식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세 세계에서 그걸 방정식으로 즉 수학적 분석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디테일이 사라진다. 근데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지금 다 들어있어요. As a result, 그러므로 그 결과 those who니까 뭐뭐한 사람들이죠. 수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those 주어 are 동사 frequently criticized 동태로 비난을 자주 받아요. as 뭐로서 being too disinterested disinterested 무관심한 거죠. 너무 무관심하다 라고 어디에? those detail 바로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다. 너무 그냥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화시켜버리니까 디테일을 놓치게 되죠. 1897년의 책인 이 책에서 산티아고 레이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Father Modern Neuroscience 신경과학 현대 신경과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썼습니다. 이제 동사 처음 나왔죠. 뭐에 대해 썼냐면 바로 이러한 현실을 avoiding 피하는 이론가들 피하는 ing 챕터에서 어떤 챕터예요? entitled 뭐뭐가 제목이랄 때 ed가 들어가죠. wi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will이 명사를 쓰면 의지거든요. 의지의 병이래요. 그 사람은 identify their symptoms 바로 이러한 이론가들의 여기서 이론가는 아까 수학자 같은 거겠죠. 그들의 어떤 증상 여러 가지 이런 현실을 기피하는 현상들을 뭘로 확인했냐면 facility for expression facility 여기서는 재능이죠. exposition expose가 노출시키다죠.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설명 재능에 대한 설명 필요하죠. creative and restless imagination 창의적이고 restless 가만히 있지 않는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rest가 편안하게 쉬는 거니까 rest 반대로 상상력 무슨 말이야 끊임없이 상상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aversion to the laboratory aversion 밑에 이제 혐오 실험실에 대한 혐오 실험실을 싫어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indomitable 밑에 있는 것처럼 불굴의 dislike 이것도 혐오 싫어하는 거죠. 뭘 싫어해요? concrete 중요한 단어죠. 구체적인 과학을 싫어하고 또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이라고 말한 거예요. 현실을 피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긍정적인 거죠. 설명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두 개는 부정적으로 말했죠. 실험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싫어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더더도 안 본다. 그 말은 디테일을 아까 말했잖아. 디테일이 사라지는 게 이런 그 성향 때문인 거예요. 실험실에 안 가고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라든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안 봐. 중요하지 않은 거 물론 나중에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과학은 뭐가 중요해요? 최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카잘은 또한 컴플레인 불평했어요. 뭐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론가들의 preference 선호 for beauty over fact 5번은 뭐뭐 보다거든요. 즉 팩트보다 뷰티를 선호하는 거 이거를 깠어요. 깠다는 얘기죠. 뷰티란 말이 나오네. 선생님이 사실 여기도 빈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표시는 하나만 해놨지만 선생님이 표시한 거랑 별개로 여러분도 이 부분 뭐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 이렇게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뷰티가 뭐냐? 생물학자들은 연구합니다.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들을 연구하는데요. 관계대명사죠. 그 살아있는 것들은 abundant with specific trait. abundant, 풍족하여, 풍부한, 즉 뭐가 많냐 이거죠. 구체적인 특징이 많이 있고요. the subtle, 미묘한 exception, 예외. to an 일을 어떤 규칙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물을 연구한다. 자, 보세요. 구체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게 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이론가들, 어디 갔니? 이론가들. 수학적인 분석을 좋아하는 이론가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콘크리트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미묘한 예외. 예외라는 게 뭐 확실하게 예외인 거면 아예 제끼는데 미묘한 예외, 규칙에 대한 미묘한 예외들이 있다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닝프런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그것까지도 연구하는데 이론가들은 그런 거 싹 피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수학자들은 반대로 그다음에 일단 동사가 silence입니다. silence 명사 아닙니까? 항상 단어는 자리가 품사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동사로 침묵시키다가 되겠죠. 침묵시키더라고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묵살시키다. That abundance, 그 풍족함을 뭐 할 때 그들이 수학자들이 put it into equation, 그것을 equation 방정식에 둘 때 is은 abundance가 가리키는 거죠. 근데 abundance가 뭐냐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구체적인 특징이 많고 예외도 많은 그런 살아있는 것들, 그거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집어넣어버려. 방정식에 집어넣는 게 뭐라고 했을까? 단순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 순간 사일런스 시켜버려. 그 다음에 중간에 driven, 앞에 있는 수학자가 뭐뭐에 이끌리는, 뭐에 의해서 단순함, 그 다음에 우아함, 그 다음에 필요성, 뭐를? 사물을 매니저블, 뭐 우리가 감당 가능하게 목적보기 때문에 형사 썼고요. 매니저블하게 만드는 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바로 simple,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중간중간에도 지금 낼 만한 문제 포인트들이 많죠? 여기에 엘레강스가 나왔는데 아까 뷰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대체 뷰티가 뭐냐?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실험실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싫어하고 특히 어닝프런트한 거를 피한다는 건 깔끔하게 정돈되고 공식으로만 설명되는 그런 깔끔함을 좋아하는 거란 얘기죠. 그게 뷰티죠. 그게 엘레강스죠. 이해되세요? 네. 글 자체가 되게 수준이 높은 글이었습니다. 잘 보면 주제문 다음에는 거의 다 반복 진술이에요. 반복된 게 언제 볼까요? 디테일에 무관심해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리티를 피합니다. 또 실험실을 회피하고 구체적인 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뷰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번던스는 사이런스 시키고 이게 다 같은 말. 반복 진술이 많을 때 가장 많이 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빈칸 지문이잖아요. 빈칸 문제 많이 내잖아요. 선택지 보시면은 1번 생물학적인 패턴들 설명 가능한 수학적 모델로 설명 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죠. 그 다음에 3번 오해 수학자들의 오해인데 이 of라는 게 여러분 해석할 때 참 가끔 이제 헷갈리죠. A of B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B의 A. B가 가지고 있는 A인데 of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B가 A를 하는 건지 B를 A가 하는 건지 of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보다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뭐뭐를 대상으로 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A of B 우리가 흔히 아는 B가 가지고 있는 A면은 B가 하는 거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바로 지금 이 of는 수학자가 가지고 있는 미스컨셉션이 아니고 수학자에 대한 됐죠? 수학자에 대한 오해 뭐로써? discipline 수학이죠. abstraction은 추상화잖아요. 추상화의 abstraction 그 다음에 discipline은 훈련만 외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 분야란 뜻, 학문 분야란 뜻이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수학을 추상화 분야라고 오해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말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비판 수학자에 대한 이때 어부더 뭐뭐에 대한 뭐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생물학의 풍족감을. 네, 중요한 말 다 들어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여기는 생물학, biological, 그 다음에 아까 biology, 생물학만 나왔는데, 글쎄요. 이 지문만 가지고는 이게 맞죠. 생물학적인 것을 갖다가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점이란 얘기인데, 글쎄요. 다른 과학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지문 첫 문장. It's important to distinguish. is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 진주어죠. distinguish 구별하다. distinguish A from B. 뒤에 from 보이시죠? 뭐뭐와 뭐뭐를 구별하다 할 때 from 쓰고요. What humans are doing in following norms. 여기까지가 A죠.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following norms. 규범이잖아요. 규범을 ing 뭐뭐 할 때 따를 때 뭘 하는지 그것과 자, 이번에는 다른 동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그들의 related 관련된 패턴, 행동. 여기서 관련된이라는 거는 놈과 관련된 이 말을 하는 거겠죠. 하여튼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만 이 문장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제문이고요. 자, 동물하고 어떤 동물이에요? 관계대명사. 결정하는. Not to pick a fight. 투부정사 부정할 땐 다시 앞에 들어갑니다. 뭐뭐 하지 않기로. 싸움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 그런 동물은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지 걱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걱정해요? 위험. getting injured. 수동의 PP죠. 부상당하는 그 위험을 걱정할 뿐. 난 뭐가 아니다? 뭐에 대해서는 abstract. 어떤 추상적인 규범. 폭력에 대한 규범. 그거를 걱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동물에게 규범이 어디 있어요? 단지 그냥 이런 생존적인 거?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또 동물인데 관계대명사고요. 음식을 나눠 먹는 with animal, 동물들과. 근데 어디 동물이에요? 자기 집단의 외부의 동물들하고 쉽게 말하면 처음 보는 동물하고 먹을 걸 나누는 자 이런 동물은 단지 just trying 뭐 하고 있어요? 미래 reciprocity 밑에 있죠? 미래 호혜. 호혜가 뭐야? 한자로 우리가 좀 낯설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번에 나를 먹을 거 나눠줬으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줘야 돼. 상부상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는 아니에요? 어떤 규범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푸드 쉐어링의 규범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 동물들은 규범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동기하고 서라운딩 꿈이죠. true norms 여기까지 수식어고요. 동기들 서라운딩 뭐뭇을 둘러싼 진정한 규범을 둘러싼 동기라는 것들은 more complex 더 복잡해요. 이런 동물처럼 단순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doing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worry about 걱정해야 되죠? represso 밑에 있죠? 질책. not just from not only A but also B를 이렇게 썼죠? 누구로부터 질책이요? 첫 번째는 from the wronged party wronged PP죠? 잘못을 당한 party party는 당사자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잘못을 당했다는 거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질책을 듣겠지만 뿐만 아니라 third party, 제3자가 되겠죠. 제3자들도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죠? frequently, 자주 이것은 의미하죠. 대생략됐고요. 전체, rest는 나머지 전체. local group,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어디든 그 지역 집단의 나머지 전체. 혹은 최소한 majority, 대다수. 이게 뭐야? 앞에 있는 third party가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잘못 저지르면은 당사자건 주변 사람이 다 날 욕할 수 있잖아요. big, strong Albert.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엘버트가 쉽게 steal, 훔쳐갈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약한 마음으로부터. 뭐하지 않고. being fearing trouble. 밥 자신으로부터 강조한 거죠. 의 어떤 트러블을 fearing trouble 두렵게 만드는 트러블 없이 이때 ing가 현재 분사죠. 트러블을 꾸미는 거고요. 동명사 아니죠. 왜냐면 자기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애한테서 그 아이가 날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 집단에서 엘버트는 then face punishment 처벌에 face 직면하겠죠. face 타동사고요.
from the rest of the community, 나머지 공동체로부터. 그 위에는 말 안 했지만은 이름은 이름이 있지만 아마 동물 얘기겠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힘이 약육강식이 존재하는데 인간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랬다간 이런 일에 당하게 되죠. 여기 빈칸이 어려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예상해 보고요. collective enforcement, collective는 집단의, enforcement는 강제란 뜻도 있고 또는 집행, 법의 집행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집단 강제 혹은 집단 집행이라는 게 그러므로 이 sense of norms, 규범의 본질이다. 이 말이 지금까지 말한 punishment from the rest of the community 이 말이잖아요. This is what, 이것이 바로 뭐뭐인 것이다. 관계대명사 아시죠? enable,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레터의 밑에 있는 것처럼 평등, 정치적, order, 질서. So characteristic, 이때 characteristic이 형용사자 앞에 있는 order로 꾸미고요. So, 대단히 특징이 되어지는 누구의? forage lifestyle. forage는 수렵 채집인,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수렵 채집인을 말하죠. 수렵 채집, 원시적인, 지금도 있잖아요. 원시적인 생활 방식의 특징이 되는 평등.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집단의 비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잘못을 했을 때. 첫 문장 보세요. 인간들이 규범을 따를 때 뭘 하는지와 동물들이 규범 관련 행동, 규범이 아니라 규범 관련 행동을 할 때 뭘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규범을 따를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거, 처벌, 비난 때문이라는 거고 동물은 노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죠. 동물은 노음이 없고 인간은 노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노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지는 노음이 왜 생겼냐 이거잖아요. 선택지 보시면 2번 사회적 압력, 이유, 인간들이 노음을 따르는. 뭐 일단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해서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의 생각이 두 개가 어떻게 둘이 관련이 되어지느냐. 사람의 생각 얘기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어려움, 확립하는 진정한 규범을 건전한 커뮤니티에서. 규범의 확립이 아니고 규범이 있냐 없냐, 있어. 있는데 왜 생겼다? 바로 이번에 social pressure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지문 볼게요. From an evolutionary standpoint. standpoint도 입장이고요. 입장, 진화 입장으로부터. 즉, 진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ensuring, 확실하게 하는 것, 보장하는 것, 무엇을? continuation of a species, 우리 종, 인간이죠. continuing가 계속, 우리 종이 지속되는 거. 꾸준히 살아남는 걸, 그거를 ensuring 하는 것은, 그 다음에 is 원래 문제였죠. 중간에 보면은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유전적인 descendant, 후손이잖아요. 유전자가 계속 이어져서 후손이 물려받는다는 게 continu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우리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다. 번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화론적으로는 당연히 번식이 중요하겠지만은 생존이 중요하겠지만은 지적인 동물 as로서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을 꾸미는 후. 선생님 애니멀이 살아있는데 후가 되나요? 네, 당연히 되고 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간을 비유한 거잖아요. 결정을 할 수 있는 based on 무엇에 근거해서 morality rather than biology. 생물학이 아니고요. biology, 생물학적 생물 특징을 말하고요. 생물적 특징 rather than이라기보다는 morality,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결정을 하는 그런 지적 동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preserving our genome, 게놈이라고 하죠. 그 우리의 게놈을 보존하는 것이 is worth any cost. cost는 대가, 희생이라고 많이 쓰이죠. 뭐 비용도 상관없고요. 어떠한 대가의 가치가 있는지, 대가를 치르고라도 유전자를 보존하는 가치가 있는지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의 주제문이죠. topic sentence고요. 특히 빈칸 나온다고 예상한 이 부분이 소재가 이 morality가 그러니까 소재라는 얘기고요. 됐나요? ask 다음에 whether, if도 물론 똑같죠. 여기 that 쓰면 안 되고요. that을 쓰면 틀리는 문제 낼 수는 있죠. 그 다음 worth, 이 worth라는 형용사는
대표적인 서술형 명사입니다. 즉 worth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는 없고요. 비동사 뒤에 서술형 부분이 나올 때가 많은데 또 얘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뒤에 명사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wor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지금처럼 또는 동명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뭐의 가치가 있는 또는 뭐뭐할 가치가 있는 네, 중요한데요. worth는 이런데 똑같은 뜻을 가지지만은 worthy, y가 붙는 형용사 worthy가 있어요. 가치 있는. 얘는 뒤에 이런 명사를 붙여서 수식을 받지 못해요. 또 똑같이 worthwhile, 가치 있는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orthwhile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뒤에서 명사 꾸미진 않아요. 자, 개별적인 사람들은 할 수 있고요. occasionally, 가끔씩은 do make, 원래는 can make and do make죠. 한다, 실제로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선택을. 무슨 선택이죠? 투부정사 꾸미죠? 자신의 라이브, 목숨을 희생하는. 그걸 뭐 하기 위해? 인어도 뭐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들 있죠? 혹은 심지어는 non-human animal, 인간 말고 동물을 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반려동물 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like that, let's examine, 검토해 봅시다. that choice, 그냥 그 선택이죠. 그 선택이 뭐냐면 생물학적 특징과 도덕성 사이에, 비트윈 사이에 글로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런 개인 말고요. 인류 전체 입장에서 생물학적인 이유와 도덕적인 이유. What if? What if는 원래는 what 다음에 what will happen 생략된 거예요. 만약에 if 뭐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줄여서 뭐뭐 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굳어진 표현이죠. 어떻게 될까 이거죠. 만약에 preserving human species, 인간의 종을 보존하는 것이 means, 의미한다면 eliminating or abandoning mean, 지금 mean 다음에 지금 뒤에 동명사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mean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때는 뭐뭐 하기를 의도하다 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엄청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거하는 것 또는 abandon, 버리는 것. 모든 다른 생명을, 지구상에 있는 생명을 버리면 그럼 어떨까?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는 반대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 또 두 번째로 만약에 it means, 그것이 의미한다면 접속사 때 생략됐고요. 인류가 존재한다 이거야. only, 오직 in a state of misery and deprivation. misery는 이제 비참함 또는 deprivation은 박탈이잖아요. 이런 어떠한 상태에서만 존재한다면 또 eternally, 영구적으로죠. 영원히 inhospitable, hospitable이 환대하는 거고 inhospitable니까 적대적인이겠죠. 적대적인이라기보다는 환영하지 않는 뭔가, 또는 alien, 적대적이고 외래 식물, 외래 종, 아니면 외계인의 환경,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인간이 외계인한테 만약에 우주영화에 나온 것처럼 정복당해서 비참하고 다 뺏기고 그런 상태에서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반대의 예시를 들었죠. 하나는 인간만 살고 다른 생명을 죽여. 또 하나는 인간이 이런 비참한 상태. This is not, 이것은 뭐가 아니야? To argue that, 대절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Space settlement, 우주에 정착하는 것이 definitely, 분명히, 명확히 result in, from이 아니고 in이죠? 뭐가 달라요? in은 뒤에 결과를 초래하다죠. result in이 초래하다. result from은 어떠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다, 기본이고요. 어떤 걸 초래?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but 나대기 법이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to ask 위에 to argue랑 to ask 병렬 구조 맞춘 건데요. to는 생략은 가능하고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whether 저 뭐뭐인지 아닌지. There is any imaginable case, imaginable, 상상 가능한, 즉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이라는 뜻이죠. any 어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5번 딱 봐도 들렸죠? 앞에 선행사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허락하거나 하게 하는 것, 인간들이 뭐를 멸종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 주어고요. 그것이 is more ethical choice, 더욱더 윤리적인 선택이다.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where로 바꾸면 되겠죠. 관계부사로. 가로 묶고 이렇게. whether절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 이러한 복수정,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들은 뭐 misery, deprivation, 그 다음에 inhospitable alien environment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주에 정착했을 때 외계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 중요한 거죠. 원래 나대법이는 무엇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멸종하게 하는 것. 일단 여기는 동명사 주어 align or causing 동명사가 주어인데 여러분 A or B죠 지금. A or B는 두 개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B가 주어가 돼요. B만 주어가 돼요. 그래서 causing이 주어고 is가 동사 단수가 되는 거고요. 인간을 그 다음에 cause나 allow는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죠. 인간이 멸종되게 하는 게 더 윤리적인 선택이 되는 그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인간이 없어지는 게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 어렵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두 줄만 얘기를 하면은 뭘 물어봐야 되느냐. 여기다 써도 되겠죠. 물어나니까 여기다가 쓰면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게 아니고 인간의 운명을 말고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 이들의 운명을 걱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진짜로 인간이 멸종하기를 필자가 바라진 않겠죠. 두 번째 문장. 지적인 동물로서 인간은 분명히 생물학적인 게 아닌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인간을 생존시키기 위한 게 어떠한 대가의 가치가 있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떠한 대가가 가리키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뭐가 됩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추산한다면 어디 있죠? 다른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밖에 없군요. 네, 그거죠, 그거.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 즉 다른 생명체를 어디 갔니? 다른 생명체를 다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해도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하고 싶겠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바로 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필자는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순간 당연히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만 살자고 동물 없애는 비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말자는 얘기죠. 반대로 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 13번부터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